문제를 재소개하다 스텔라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소아과 앞에 줄을 서야 하는 부모들의 문제를 다시 설계해 보았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소아진료 예약을 잡기 위해서 보호자들이 한밤중부터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소아과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처럼 보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병원의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이미 예약이 모두 찼는데 인근 병원에는 같은 시간에 진료 가능한 자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예약을 취소해도 그 자리가 필요한 보호자에게 즉시 전달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병원마다 예약 방식과 진료 시간,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야간과 휴일 운영 정보가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는 것은 생활권, 소아진료 실시간, 가용 슬롯, 통합 현황판입니다. 가용 슬롯은 의료진이 실제로 진료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진료 유형, 수용 가능한 인원을 의미합니다. 일반 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야간 진료처럼 서로 다른 진료 시간을 표준화해서 한 화면에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보호자는 기차표에 남은 좌석을 확인하듯이 주변 병원들의 예약 가능한 진료 시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단순한 병원 검색이나 예약 앱에 머물지 않고 생활권 안에 흩어진 빈 진료 시간과 대기 중인 보호자를 연결해서 지역 전체의 소아 진료 수용력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동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병원의 전자 의무 기록과 예약 시스템에서 가용 슬롯 정보를 수집합니다. 병원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의료정보 표준인 구조를 참고하되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별 연계 커넥터가 필요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진료 유형, 시간, 예약 가능 인원, 현장 접수 가능 여부, 운영 시간 등으로 표준화합니다. 보호자는 앱이나 모바일 웹, 문자, 키오스크, 콜센터를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진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진료 유형별 슬롯 표준화입니다. 일반 소아 진료와 영유아 검진, 예방 접종, 야간과 휴일 진료를 서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단순히 예약 기능이라는 표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 기반 대체 가용 슬롯 안내입니다. 원하는 병원의 예약이 마감되었을 때 가까운 병원 이동 시간, 진료 유형, 운영 시간, 현재 가용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선택지를 안내합니다. 이 기능은 특정 병원이 의학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거나 추천하는 기능이 아니고 의료적 적합성은 의료진이 판단하고 시스템은 객관적인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합니다. 세 번째는 취소 슬롯 자동 재배정입니다. 예약 취소가 발생하면 해당 자리는 대기자에게 순서대로 전달됩니다. 첫 번째 대기자에게 일정 시간 동안 임시로 자리를 확보해주고 응답되지 않으면 다음 대기자에게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사라지던 취소 시간을 다시 실제 진료 시간으로 되살리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노쇼 관리 환급 정책 인증입니다. 예약 보증금은 돈을 낸 사람에게 진료 우선권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를 줄이기 위한 운영 수단을 보아합니다. 충분한 시간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급 가능하고 직전 취소는 실제 손실과 재배정 여부에 따라서 일부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자리가 다른 대기자에게 다시 배정되면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입원이나 응급상, 병원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 의료급여와 취약계층 등에는 환급이나 보조금 면제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환급률은 플랫폼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소비자, 관계기관이 함께 협의한 표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급성 환자 보호 슬롯입니다. 모든 진료 시간을 사전 예약으로 채우면 갑자기 고열이나 급성 증상이 나타난 아이가 오히려 진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별로 예약 슬롯과 당일 급성 진료 슬롯, 현장 접수 슬롯, 의료진 판단을 위한 완충 시간을 따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증상을 진단하거나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약 서비스보다 119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을 우선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자체 의료 수용 분석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예약이 반복적으로 마감되는지, 어떤 시간대에 소아진료가 부족한지, 야간과 휴일 공백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치소율과 노소율, 재배정률, 평균 이동 시간과 같은 운영 지표를 활용하면 신규 소아과나 야간 진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개인의 이름이나 진료 내용이 아니라 비식별 집계된 운영 통계로 제한해야 합니다. 개인별 건강 정보를 판매하거나 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예약 앱도 차이도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약 서비스가 개별 병원으로 검색하고 접수하는 이용자 편의를 집중한다면 이 시스템은 여러 병원의 진료 시간을 표준화하고 취소 슬롯과 대기 수요를 생활권 단위로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약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구조도 배제해야 합니다. 수익 모델은 환자 송계액 수수료가 아니라 병원과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스템 구축비, 기간 이용료, 유지관리비, 비식별 운영 분석 서비스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과 기술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와 알선, 유인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운영 주체와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예약 보조금 결제와 환급은 플랫폼이 직접 보관하기보다는 등록된 결제 대행사와 연계하고 전자금융거래와 약관, 소비자 보호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의 건강 정보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확인과 동의, 취소 수집, 암호화, 역할별 접근 권한, 접속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회로 확장할 때는 국가별 개인정보 이전과 데이터 현지 보관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실증은 한 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국내 한 개 생활권에서 소아과 10곳에서 20곳 정도로 연결하는 실증이고 가용 슬롯 등록률, 평균 예약 대기 시간, 노쇼율, 취소 슬롯, 재배정률, 병원 예약 관리 업무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지 의료기관과 파트너가 확보된 해외 후보 도시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호치민과 같은 인구 밀도 도시를 후보로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진출은 현지 법과 의료정보 시스템, 결제 환경을 조사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인구 밀집 도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공동 플랫폼은 유지하되 언어와 의료기관 코드, 결제와 환급 기준, 현지 메신저와 개인정보 규정은 국가별로 바꿔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하면 보호자는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기다리지 않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진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취소와 노쇼로 비어있던 시간을 다시 활용하고 예약관리 업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단순히 소아과가 몇 곳인지만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실제 진로 공백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의 목적은 소아과 부족 지역을 순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있는데 예약 정보가 연결되지 않고 취소된 진료 기간이 있는데 기다리는 보호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병원을 더 많이 검색하게 만드는 앱이 아니라 생활권 안에 실제 이용 가능한 진료 시간을 필요한 아이에게 다시 연결하는 운영 인프라입니다. 생활권 소아 진료 실시간 가용 슬롯 통합 현황판은 부모가 줄을 서는 지역을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부모가 더 이상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제안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재설계하다 스텔라였습니다.